파충류에게 있어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파충류를 기르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탐욕스러운 소유욕과 인정욕구로 더 희귀하고 값비싼 동물을 소유하고 자랑하기 위해? 진정으로 당신의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존심과 맹목적인 신념을 버려라. 파충류 사육에 있어 자존심과 맹목적인 신념이란 무엇인가? 난 10년 동안 이렇게 키워왔다. 내가 숨어있는 진정한 고수다. 너희들은 다 틀렸고 내 방법만이 반드시 옳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최적의 환경에서 자랐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매일 즉석식품만 줘도 살아남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견디는 것과 행복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그렇기에 파충류 사육의 목표는 최소한의 생존이 아닌 최대한의 복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제부터 나오는 사진을 보고 잘 생각해보자. 최소한의 생존 가능 환경 조건이 갖춰진 좁은 서랍형 사육장에 갇혀있는 볼파이톤의 모습. 마치 감옥을 보고 있는 듯 기괴한 모습의 서랍형 사육장. 각 칸마다 생물이 들어있다. 진정 동물을 사랑한다면 과연 저렇게 기를 수 있겠는가? 야생에서 촬영된 볼파이톤의 모습. 다양한 식물과 바위, 나무, 흙 등 자연 속에 있는 모습이 말 그대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동물 복지의 첫걸음이 해당 동물의 본 서식지 사진이나 영상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파이톤을 땅속에서만 생활하는 뱀이라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케어시트에서 볼파이톤은 바닥에 숨을 수 있는 은신처만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인지 대한민국 볼파이톤 중 서랍형 사육장에 있지 않은 개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생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나무 위에 올라있는 저 아름다운 볼파이톤의 모습을 보라. 우리가 동물의 서식지와 행동 패턴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요즘 국내 파충류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파충류 종인 크레스티드 게코의 사육 환경이다. 그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사육장이 출시되었지만 소재와 디자인 등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들은 애초에 번식을 통해 돈이 되는 도마뱀이라는 인식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사육 조건이 설정되었다. 그렇기에 최고의 효율을 목적으로 길러졌으므로 공간의 효율성, 관리의 편리성이 사육의 주된 포인트가 되었다. 물론 그 이후로 일반인들에게도 좁은 공간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는 파충류라는 부분이 엄청난 장점이 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인기 속에서 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반려인은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구매하는 사람도 종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관리 방법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전통적인 사육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연구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 도마뱀이 강아지였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길러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인간이 제일 무섭다. 크레스티드 게코를 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엄청난 규모의 사육장을 가지게 된다. 번식이 매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개체를 매우 부러워하며 찬양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개체에만 집중하고 그 개체가 길러지는 환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개체에게 문제가 없는 것과 개체에게 최상의 복지가 제공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동물의 반려인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무수히 쌓여있는 사육장 사진은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러한 적재형, 서랍형 사육장을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방법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브리더와 반려인은 완전히 다른 종류다. 브리더는 사업가이며 동물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반려인은 자신의 동물에 대한 연구와 깊이 있는 지식 탐구를 통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브리더의 목적은 자신의 번식 시스템을 산업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지 동물의 복지가 주된 목표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샵들이 파충류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자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주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매우 간략한 케어 시트가 일반인들에게 공유되고 전문 지식이나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브리더의 상업적인 정신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버리는 것이다. 야생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라.
우리는 동물의 반려인이며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샵이나 브리더의 말을 맹목적으로 듣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동물에 대해 연구하여 옳은 말, 틀린 말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동물을 기를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업로드되어 있는 각종 유튜브, 블로그 등 많은 컨텐츠들을 보았다. 그중 전문성을 가진 글과 영상은 단 하나도 없었다. 웬만하면 구글에서 자신의 동물에 대한 케어 시트를 찾아보고 더 심화된 자료를 찾고자 한다면 펀메드와 같은 곳에서 논문을 검색하라. 또는 호주와 같은 곳에는 동물 관련 학과가 있으니 해당 학과에 자신이 궁금한 자료를 요청하면 흔쾌히 이메일로 보내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파충류 전문 수의사조차 없으니 해외에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라. 강아지 번식장이다. 개들이 아직 살아있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내 눈엔 대부분의 파충류가 길러지고 있는 환경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강아지 번식장이다. 저걸 위로 쌓기만 하면 현재 사용되는 적재형 도마뱀 사육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고양이 번식장이다. 고양이가 밥 잘 먹고 어차피 잘 안 움직이는 개체라면 저렇게 좁은 곳에 있어도 괜찮은 건가? 앞에서 본 사육장들이 감옥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살려만 놓으면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당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라. 사육되는 파충류에게 어떤 복지가 제공되었는가? 복지 수준을 체크할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전통적인 사육 방식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의 동물에 대한 검증된 사육 관련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동물에게 행동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공했는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주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관찰해 보았나? 다양한 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이 어디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지 확인해 보았나? 동물은 늘 우리에게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며 행동으로 보인다. 당신의 동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라. 단순히 희귀한 동물을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라. 그 동물의 서식지와 생태를 이해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라. 다시 한번 묻는다. 당신은 정말 상업적인 목적 없이 파충류를 기르는가? 당신이 만약 유전자 변이 모프에 매료되었다면 분명히 더 나은 색깔과 패턴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교배를 일삼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고통은 온전히 동물의 몫이다. 당신의 동물을 진정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파충류 사육은 비즈니스가 아닌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멋진 동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올바른 가치관으로 최상의 복지 수준을 제공해주는지 서로 비교하며 자랑하는 바람직한 사육 문화가 정착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란다.